그랬죠. 인식과 표현과 이 기억에 관련되는 그리고 마음이 이 중간에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이 그림을 시작을 했던 이유는 바로 이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에 의해서 인간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가 받아들여 무엇인가를 보고 듣고 그러면서 느끼면서 냄새를 맡거나 5개 감각기관을 이용해서 외부로부터 정보 들어온 거는 뭘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나요? 생각을 하죠. 생각. 그렇죠? 인식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직접 느낀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던 학교에서 생활을 하던 아니면 가정이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랑 한번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한 사람,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아주 친한 사이, 그리고 사랑하는 사이, 그리고 내가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이, 그런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여기 A라는 사람이 무엇인가로 표현을 했습니다. 뭔가로 표현을 합니다. 표현을 하면 B라는 사람은 뭘 합니까? 이거를 표현을 한 거를 인식을 하겠죠. 여기 상대방은 이거를 인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이 또한 자기가 인식된 거를 가지고서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뭘 합니까? 또 표현을 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A라는 사람이 이거를 다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표현과 인식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요 안에서 인식된 걸 가지고서 표현으로 넘어갈 때 뭘 합니까? 인식되어 있는 거를 마음이 뭔가 작용을 해서 마음에서 다시 외부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인간은 누구나 다 이렇게 작용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는 A라는 사람이고 여기는 B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거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그죠? 아니, 상대방이 나한테 말하고 행동하고 표정을 지었으니까 당연히 내가 받아들이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도 말과 행동과 표정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표현했으니까 상대방이 또한 인식을 하겠죠. 대화를 했던 아니면 표정으로 했던 무엇을 하든 간에 표현하는 거는 상대방이 인식을 하고 내가 표현한 거는 상대방이 또 인식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숨어 있어요. 반드시 뭐가 중간에 있습니까? 마음이 있죠. 마음. 요 마음이라는 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아무도 해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의 작용을 해석을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 내 아이에게, 어제 내가 학교에서, 어제 내가 직장에서 누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거나 얼굴 표정을 지었거나 뭘 했던 것들은 일부 기억하는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내가 의식으로 자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식을 할 때는 이 의식으로 자각, 즉 느낍니다. 실제로 느껴요. 실제로 느껴요. 느꼈던 거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기억을 한다 그랬죠. 인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뭘 하냐면 기억을 합니다. 요 기억은 누구 건가요? 내 거 맞죠? 근데 원래는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상대방이 표현한 거를 기억하는 거죠. 즉 여기에 분명히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이 기억은 누구 거를 기억하냐면 상대가 표현한 걸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도 A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인식을 해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기억을 하는데 누구 기억이에요? A라는 사람 기억이에요. 누구 거를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B라는 사람이 표현한 거를 기억을 합니다. B라는 사람이 표현한 걸 기억을 해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한 가지가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표현했던 거는 얼마나 기억을 할까요? 내가 표현했던 거. 내가 표현한 거 얼마나 기억을 할까요? 이렇게 하나만 예를 들죠. 우리 표현법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제 내가 누군가랑 이야기하면서 내 표정을 어떻게 했을까? 기억 한번 해보세요. 빨리 기억해봐. 내 표정이 어땠을까? 내 표정 어땠죠? 내 몸이 움직이는 게 어떻게 했죠? 가만있어 봐요. 행동도 기억이 잘 안 나네. 내가 근데 말을 하긴 했는데 내가 너 나한테 어제 이랬지 하면서 싸우려고 해가지고 그거는 기억이 나는데 나머지 내가 말할 때 내 목소리 톤이 어땠을까? 기억나나요? 가만히 있어라. 어제 분명히 내 아이가
분명히 나한테 대들고 싸운 거는 기억이 나요. 엄마 왜 그래? 소리 질렀던 건 기억이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에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기억이 과연 나느냐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기억나나요? 뭐 이래 인간이. 그러면 내가 말한 거는 누가 기억하고 있을까요? 상대방이 기억하고 있잖아. 그럼 상대방이 했던 건 누가 기억해요? 내가. 자, 요 기억이 좋으면 어때요? 되게 얘는 좋은 거야. 얘는 잘 모르겠는데 얘는 분명히 상대방이 나한테 좋게 표현했으니까 기억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겨서 나한테 지금 내가 막 스트레스 받고 상처가 막 생겼어. 자, 그거 누구한테 생긴 거예요? B라는 사람의 스트레스는 누구한테 생긴 거예요? B라는 사람한테 생긴 거예요. A라는 사람한테는 A라는 사람이 생긴 거고. 자, 그러면은 과연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건 누구 때문에 받은 걸까?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에는, 이 B라는 사람 기억에는 상대가 A라는 사람이 표현한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게 A, B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여기를 엄마, 여기는 딸, 이렇게 한번 그냥 예를 들죠, 뭐, 가니까. 뭐, 누구나 다 똑같아요.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가까운 인간관계라고 생각해보자고요. 엄마가 뭐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딸이 뭐라 그럽니까? 기억하죠.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구나. 하는 걸 기억을 합니다. 그랬더니 딸이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딸이 이렇게 표현했구나.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정작 당사자가 말하고 행동하고 표정했던 건 기억을 안 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표정했던 거는 10% 미만으로 기억을 합니다. 요거를. 그런데 요렇게 표현한 거에 90% 이상은 누가 기억해요? 상대가 기억합니다. 자, 문제가 생겼어요. 엄마하고 딸하고 싸움이 붙었어. 흔하게 많이 발생하죠. 선생님, 저 딸이 없는데요. 괜찮아, 아들이어도 돼. 남편이어도 돼.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싸움이 붙어가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내 기억에는 뭐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상대가 말하고 행동하고 표정을 지었던 것만 기억을 하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누구 탓이에요? 근데 나는 상대는 나보고 뭐라 그러는 거야? 네 탓이라 그러잖아. 상대방은 네 탓이라 그러고 나는 네 탓이라 그러고 서로 네 탓이다 그래요. 너희 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너의 탓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로 상대방의 말과 행동과 표정을 상대방이 표현한 것을 내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참 재밌어요. 부부가 만약에 상담을 부부는 그렇다 치고 우리 아들하고 아빠하고 또는 남매들끼리 또는 가까운 친구끼리 갈등이 생겨 싸움이 붙었어요. 그럼 둘을 딱 불러다 놓고 뭘 합니까? 너 왜 그러는데? A한테 물어보자. 그랬더니 얘가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얘가 표현한 거야. 요거를 줄줄이 얘기합니다. 그랬구나. 니는 너 가만히 있어. 니는 왜 그랬어? 그랬더니 또 얘 얘기를 엄청 해요. 요거를 딱 바꿔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구나. 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구나. 그 두 개를 딱 바꿔보니까 어때요? 똑같은 얘기를 서로 탓했대요. 재밌는 게 보세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직장에서도 가까운 사람한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를 합니까?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고 표정을 줬던 건 기억을 잘 못합니다. 자, 그런데 안 친해. 안 친한 사람, 오늘 처음 본 사람, 안 친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이 했던 거 기억하고 내가 했던 것도 기억을 합니다. 왜? 내가 뭔가 말 한마디를 할 때 실수하면 안 되니까 요 말을 어떻게 할까? 요 말을 내가 어떻게 표정은 어떻게 줘야 되겠고 내가 몸 행동 가지면 어떻게 되겠고 기억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기억하는 게. 그런데 가까운 사이가 되다 보니까 기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를 갔다 왔습니다.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밥 먹어라. 자, 그래 밥 먹어라. 만약에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죠. 기억합니까? 기억 안 합니다. 그런데 애가 들어왔어. 근데 엄마가 좀 상태가 안 좋아. 예를 들어서 애가 학교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놈 자식이 지금 몇 시인데 막 근데 왜 맨날 엄마 나만 가지고 그래 방문대고를 딱 들어갔어. 자, 누가의 문제일까요? 엄마의 문제인가요? 왜 나만 가지고 우리가 방문 닫고 어디 감히 어른 앞에서 그 아이의 문제일까요?
이게 왜 생기냐 그러면 상대방이 한 것만 자기가 기억을 하지 내가 정작 했던 거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죠. 너는 이것이 문제야 라고 해서 계속 뭔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뭐랍니까? 왜 나만 가? 왜 하필이면 이렇게 가냐고 하면서 상대 탓을 계속 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부딪히기 시작을 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인간이 내 마음을 표현할 때는 무의식으로 합니다. 의식하지가 않아요. 생각을 안 해요. 가까운 사람, 여러분들이 배우자가 됐던, 여러분들이 한번 궁금해서 배우자가 됐던, 아니면 내 아이가 됐던 가장 친한 사람들, 정말 친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학교 갔다 왔니? 라고 얘기했을 때 얘 반응이 네, 잘 다녀왔습니다. 그럴 때 내가 얘야 밥 먹자 라고 다 계산해놓고 얘기하나요? 안 하잖아요.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왔어. 또는 아내가 무슨 일 때문에 집으로 다시 들어왔어. 그럴 때 아내가 오늘 친구들 만나고 왔으니까 틀림없이 이랬을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고,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 이렇게 시나리오를 다 쓰고 얘기하나요? 얘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우리 집에 손님이 와. 처음 보는 손님이 와.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들어왔을 때 내 집을 어떻게 해야 되겠고 뭘 해야 되겠고 시나리오를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안 가까운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가까운 사이는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아이 또 내 배우자에게 만약에 생각을 할 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오늘 하루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아니 어제 하루 생각해 보지 뭐. 과연 몇 번이나 될까요? 그런 게 내가 의도해서 생각을 하고서 하는 것들이 거의 10개 중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근데 가까운 사이일수록 뭐를 합니까? 이 확률이 점점 떨어집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이거를 하루에 내가 내 배우자 또는 내 아이에게 말하고 행동하고 표정을 짓고 뭘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걸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제가 의도적으로 그 아이에게 표현하는 게 과연 얼마나 되느냐,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게 얼마가 되느냐 했더니 하루에 단 한 번도 없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요. 밥 먹어라 그랬더니 됐어 생각하고 합니까? 자기 싫다고 그냥 됐어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기억 안 해요. 왜 기억을 안 하느냐? 가까운 사이는, 사랑하는 사이는 그렇게 자기가 무심결에 이야기를 합니다. 뭘로? 무의식으로. 자, 근데 이 무의식이라는 놈이 참 재밌는 놈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할 때는 의식으로 하는데 마음이라는 게 의식을 하다 보니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무의식은 그냥 하는 거예요. 이유, 목적 없어요. 그런데 이 인간에게 이 무의식이 무슨 역할을 하게 되느냐? 무의식이. 남자는 이게 참 재밌어요. 남자는 스트레스를 제거시키는 역할을 해요. 무의식이. 근데 여자는 상처를 기억을 해서 치료하는 역할을 해요. 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면 돼요. 남자야, 저도 똑같아요. 뭔가 하나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될 때 재밌고 즐거우면 수다 엄청 많이 떱니다. 남자도. 생각보다 재밌으면 잘해요. 근데 조그마한 스트레스가 하나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만해. 이걸 어떻게든 제거를 시키려고 엄청난 표현을 합니다. 제거하려는 표현이에요. 내 아들이 왔어. 아들에게 뭐랍니까? 공부 좀 해라 해마. 스트레스 딱 들어오면 뭐라 그래요? 됐어요. 그리고 잽싸게 도망가요. 어디로? 자기 방으로. 자기 방에 가서 뭐합니까? 게임하죠. 재밌는 거 합니다. 스트레스 줘보세요. 그러면은 잽싸게 뛰어가서 어디 가요? 딴 데 가서 그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무의식이에요. 자기도 그렇게 하면서 뭘 합니까?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내 아이가 엄마, 선생님들 우리 그런 게 많죠. 진짜 친한 선생님이야. 내가 정말 가깝다고 생각해. 근데 선생님이 너희 집에서 복대서 뛰지 마라 그랬잖아. 딱 그랬더니 선생님 이따가 터진 애들 많아요. 저도 가끔 그렇게 해서 진짜 친하다고 생각했다가 아이씨 이놈 자식이 네가 나한테 감히 선생님한테. 아이씨는 내가 선생님한테 욕한 게 아니에요. 왜 했을까요? 자기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제거시키려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툭 튀어나온 거예요. 자, 그럼 그 아이 잘못인가요? 이게 좀 애매하네. 그런데 선생님은 알식을 했으니까 뭘로 들어왔어요? 인식으로 들어왔잖아. 이놈이 틀림없이 나한테 의도적으로 일부러 나한테 욕한 걸 거야 라고 확신을 갖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아이는 표현한 걸 기억하나요? 안 하나요? 생각을 가지고 얘기했나요? 아니거든요. 뭐하러 했어요? 스트레스를 없애려고 한 것밖에 없어요. 인간답죠? 그렇잖아요. 인간다운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보면 인식과 표현이 의식과 무의식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면 그 아이가 아이식을 해서 선생님이랑 친한 사이네. 그죠? 내 아이에게 그랬더니 아예 넌 나한테 하면서 방문으로 팡 닫고 들어갔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 들어가서 게임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사이란 얘기예요? 사랑하는 사이란 얘기예요. 어이씨 뭐 사랑하는 사이가 이래. 그런데 남자는 제거하려는 거지 상대방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의 스트레스를 제거하려고 드는 것 뿐이에요. 엄마 아빠가 싫어서 선생님이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한테 뭐라고 한 게 아니야. 엄마 아빠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제거를 시키려고 내 스스로가 행동을 한 거, 내 스스로가 말을 한 것밖에 없어요. 다만 그 표현법을 자기도 모르게 하는 이 표현의 습관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나타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게임이라든가 막 할 때 쌈박질하는 게임 있죠. 왜? 그런 거 하는 애들은 자기도 모르게 욕이 툭 튀어나가요. 왜? 그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이뿐이에요. 그냥. 그런데 이 남자는 그렇다 쳐요. 아주 단순해요. 스트레스 안 받으면 무조건 다 재밌어. 스트레스 받으면 못 견뎌요. 어른이든 아이든. 우리 깐남쟁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막 갓 태어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깐남쟁이들이 태어났어요. 이 아이들은 진짜 무의식적이에요. 생각 안 해요. 깐남쟁이들이. 배고프면 울고 응가하고 나면 울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졸려도 울고 뭐 뻑하면 울어요. 애가. 왜 울어요? 남자아이는 스트레스 받으니까 빨리 제거해달라고 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딱 쫓아오면 이인에 방긋방긋 웃습니다. 왜? 스트레스 제거됐거든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남자애들이든 여자애들이든 홀딱 뺏겨놓으면요 응가하고도 안 옵니다. 혹시 경험 있으시나 모르겠어요. 깐난쟁이들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 싹 빨개 벗겨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응가하고 그러면 응가 만지면서 놉니다. 굉장히 편안하게. 왜 그래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여자아이들이 좀 달라요. 여자는 또 틀려요. 여기 여자분들도 계시니까 여자는 상처를 치료하려고 해요. 그래서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이 알아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신경질나고 안 하면 니 왜 이러니 어쩌고 왜 합니까? 왜 그러냐? 자기를 치료하려고 나 좀 치료해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제일 할 때 힘들고 막 이러면 신경질 부리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막 하죠. 왜 해요? 나 지금부터 상처가 올라왔으니까 울어야 얘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지 생각하고 합니까? 나도 모르게 상처 올라와가지고 막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막 하고 있어요. 왜 해요? 나를 치료하는 행동들이에요. 그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상처들을 치료하려고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집에 갔더니 남편이 집에를 딱 갔습니다. 갔더니 엄마 표정이 아니지 와이프 표정이 좀 안 좋아요. 왜 안 좋을까요? 뭔지 모르지만 상처로 인해서 자기를 치료하려고 하는 표정으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표정이 왜 안 좋아? 왜 이래? 하고 물어봐 주면은 따다다다 그죠? 이제 따다다 안 물어보면 또 안 물어봤다고. 왜? 안 알아줬다고. 치료 안 해줬다고 또 땡깡 난리 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치료하는 거예요. 표정으로 하든 말로 하든 또는 행동으로 하든 뭔가를 합니다. 설거지 소리만 들어봐도 알아요. 여기 있는 남편들은 압니다. 설거지 소리만 딱 들어봐도 아 화났구나 안 났구나 금방 알죠? 아이고 이거 뭐 빗자루질 하는 것만 봐도 알아요. 남자들은 귀신들이에요. 왜? 스트레스 받으면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감지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남자들이 의외로 멍청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안 해줄까 그런 말을
스트레스를 인식하니까 피해버리는 거예요. 제거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그거 치료가 안 됐으니까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막 합니다. 그죠? 그런데 하물며 거기다가 또 뭐가 있습니까? 표현한 거는 또 기억도 못해요. 표현한 걸 기억 못합니다. 자, 오늘 이제 가면은 배우자에게 한번 가서 실험해 보세요. 남자에게, 여긴 여자분들이 계신다면 남자에게, 아니면 직장에 가셔가지고 남자한테 한번 직장에서는 조심해야 돼요. 왜? 잘리는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스트레스를 한번 탁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내 아들에게 또는 내 남편에게 또는 내 형제가 됐던 누가 됐든 간에 딱 스트레스를 한번 줘보세요. 남자는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힘들어가면서 그냥 벗어나려고 들어요. 벗어나려고 듭니다. 내 아들도 똑같아요. 그리고 기억 안 합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재밌는 거래요. 왜? 스트레스를 대체시켜야 되거든요. 재밌고 즐거운 걸로.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한테 혼나거나 나 아들이다 그러면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혼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그걸 무조건 벗어나야 돼요. 수단과 방법로 안 가리고. 어떤 사람은 벗어날 때 주먹 휘두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벗어나면서 욕하는 사람이 있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피하는 사람이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다 무슨 행동이에요?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행동일 뿐이지 그 사람이 의도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표현은 무의식이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뭔가 한마디를 딱 던지면은 무조건 도망가기 바빠요. 야, 그런데 여자한테 한번 상처를 건드려 보세요.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남편분들은 한번 가서 내 딸에게도 그렇고 굉장히 민감한 반응이 나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이 나와요. 왜 나와요? 상처 치료하는 게. 만약에 그거를 진지하게 들어주면서 아 그랬냐 힘들었겠구나 괜찮아 하고 이렇게 한번 위로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번 던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알았냐 따다다닥 그러면서 굉장히 밝아져요. 치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서로가 표현한 거는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 아이가 만약에 나에게 짜증을 냈어. 학교를 갔다 오더니만 책가방 휙 집어 던지더니 학교 와서도 마찬가지지만 던지더니 이 아이가 이상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엄마한테 아빠한테 화내는 걸로 듣습니다. 왜? 인식은 뭘로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인식은 상대방에 관련된 표현을 인식, 즉 내가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자면 저놈이 나한테 화를 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막 화를 막 내면다. 표현을 하거든요. 또 왜 화냅니까? 남자는 아빠는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거고요. 여자는 상처를 치료하는 말과 행동과 표정을 합니다. 그때는 상대방은 그거를 스트레스로 받거나 또는 상처를 받으면서 힘들어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스트레스와 상처가 이렇게 나타났다. 나타났어요. 나타나면은 어떤 사이일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스트레스를 받았어. 그리고 어떤 사이일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아무 생각 없이 이놈 자식아 너 욕도 막 하고 혼도 막 냈어. 어떤 사이일까요? 근데 상대는 어떤 사이라고 생각할까요? 참 아이러니하는 게 사랑하는 사이는 상처 주는 사이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참 재밌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내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 가면서 나와 함께 가는 가장 소중한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라 그래요. 사랑하는 남녀간의 애정 얘기를 사랑이라고 하질 않아요. 자, 이 사랑하는 사이끼리는 뭐를 하냐면 사랑하는 사이죠. 첫 번째 스트레스와 상처를 서로 주고받는 사이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사이예요. 주는 거는 뭘로 줍니까? 무의식적으로 주고요. 받는 거는 뭘로 합니까? 의식으로 받습니다. 내가 주고 내가 받는 사이를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아주 묘한 게 하나 들어있어요. 무의식으로 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상대방은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는 건데 나는 뭐를 하고 있죠? 나는 힐링을 하고 있잖아요. 남자는 스트레스를 제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자는 자기 상처를 치료하고 있잖아요. 근데 상대는 그거를 의식으로 가다 보니까 뭘 합니까? 스트레스고 그 다음에 상처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나한테 일부러 그랬어.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죠. 부부싸움 안 합니까? 안 했다는 분. 자, 이제 자신있게 얘기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이는 서로 스트레스와 상처를 주면서 뭘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되겠죠. 아니, 스트레스 받으면 가만히 있어요, 남자들?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거를 제거시키려고 수단과 방법한거리 뭐가 튀어나가게 돼 있어요. 뭔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상대는 그걸 뭘로 인식한다 했어요? 또 상처나 스트레스를 인식하잖아. 그러면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자, 싸웁니다.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로 누구와 싸우는지를. 여러분들은 누구와 싸웁니까? 남편이랑 배우자, 부부가 제일 많이 싸웁니다. 왜 싸울까요? 사랑하는 사이기 때문에. 아내가 나쁜 말을 던집니다. 왜 던집니까? 나 치료해달라고. 네 잘못이 아니고 나 치료해달라고 던지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걸 꼭 어디에다가 두고 내 기억 속에 너 옛날에 이랬잖아. 미친 거야, 남자들은. 그게 언제적이라고 또 해서 난리 나죠. 서로 싸우느라고 사랑하느라고 바빠요, 지금요. 도가 지나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누가 나와 가장 많이 싸우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거리에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청소년들에게 이 얘기를 가끔 합니다, 제가. 그러면 아이들이 똑같은 말로 합니다. 아니, 그러면 선생님, 우리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한다고요? 왜 집 나왔는데 엄마 아빠 잔소리에 매일 막 혼나고 막 이런 너무너무 싫어서 엄마한테만 혼나면 다행이야. 아빠한테도 그대 터지고 깨지고 그래서 내 집 뛰쳐나왔는데 뭐라고요? 사랑하는 사이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엄마는 왜 아이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냈을까요? 남편한테 치료를 못해서 그래요. 결국은 부부 사이는 어떤 사이예요? 안 좋은 사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아주 쥐잡듯이 혼내는 부모가 있어요. 왜 그럴까? 부부끼리, 사랑하는 사이끼리 분명히 스트레스와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분명히 무의식에서 힐링을 하고 있거든요. 남편도 힐링을 하려고 들고 있고 아내도 치료를 하려고 들고 있는데 서로가 사랑을 안 하니까, 사랑하면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싸운다 그랬잖아요. 서로가 싸우질 않으니까 무엇이 생겨요? 누구한테 한바탕 퍼버대기 시작합니까? 그 다음에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식이랑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 남편이 퇴근해서 또는 이제 집에를 딱 갔어요. 엄마가 진짜 우리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막 내. 그럼 남편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만해라 좀. 그러면 여자는 상처를 받습니다. 지금 힐링 중인데. 그죠? 나 지금 애 데리고서 상처 치료 중인데 그러면 누가 죽습니까? 남편한테 화살이 갑니다. 남편 잽싸게 도망가죠.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죽어요? 아이들이. 자, 그러면 남편의 입장에서는 내가 혼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애가 혼나는 게 나을까? 참 애매하네. 자, 근데 또 남편이 그랬더니 뭐 조그만한 거 하나 가지고도 막 신경질 부리고 막 화가 나고 그래.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왜 저렇게밖에 저놈 아니 성격 내가 결혼을 괜히 해서부터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웃기죠? 왜 결혼했어요? 사랑하니까 결혼했잖아요. 사랑하니까. 이 사랑이 이래. 사랑하는 사이는 싸움을 많이 합니다. 갈등도 많이 생기고요. 근데 왜 생기느냐? 바로 이 표현을, 스트레스를 힐링할 때, 상처를 치료할 때 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아니, 사랑하는 사이는 좋은 거를 저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미안한데, 좋은 거를 주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야. 여러분들한테 제가 뭔가를 좋은 거를 주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관심도 주고 얼마나 힘드세요. 남편도 안 해주는 걸 제가 해주고 있어요. 왜 할까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한테 뭔가를 줄 거다라는 기대가, 뭔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조건이 없고 기간도 없고 조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사랑을 하는 사이에서는 신경질 내고 화내고 짜증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내 남편 그리고 내 와이프, 내 아이들만 아니면은 다 좋아요. 왜?
왜 다 좋을까요? 나한테 신경질 안 부려요. 나한테 좋은 말 많이 해줘요. 근데 이상하게 집에만 가면 이상하게 나한테 안 좋은 것만 주는 거야. 왜?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뭐를 합니까? 결혼을 하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뭐를 합니까? 이혼을 합니다. 우리 이혼하는 사람들의 성격 차이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성격 차이. 성의 격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요. 성격, 남자는 스트레스를 제거하고 여자는 상처를 치료합니다. 같은 성격이 될까요? 남자와 여자가 성격이 같으면 절대 결혼 안 합니다. 절대 성격이 같으면. 성격이 정반대인 사람들이 결혼을 합니다. 성격이 정반대예요. 왜? 상호 보완을 해줘야 돼요. 왜? 뭘 보완해줘야 돼? 남자는 스트레스를 힐링해줘야 되고 여자는 상처를 치료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가 상처를 치료해주고 이 여자가 스트레스를 힐링해줄 거다라는 정반대를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좋을 때는 괜찮아.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좋을 때는, 안 싸울 때는 결혼을 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것을 세상에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안 좋아지면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과 이혼은 같은 거예요. 결혼과 이혼은. 여러분들은 이혼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참 재밌게도 이혼하고 나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행복해질 거다.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정폭력이 됐던 다문화 가정이 됐던 어떤 특징들이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뭐가 아니거든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표현에 불과한 거지 실제로는 뭡니까? 결혼해서 간다. 사랑.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걸 몰라요. 서로가 무의식적으로 표현을 하고 의식으로 인식을 하는 거. 그래서 상대방이 표현한 거를 나에게 일부러 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나 상처 주려고, 나 스트레스 받게 하려고.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남자도 여자도. 내 아이들도. 우리 딸이 있다 그러면은 딸에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조금 안 좋은 얘기 나오면 옛날 엄마 얘기 다 나오고 아빠 얘기 다 나옵니다. 자기 상처 다 꺼냅니다. 아이들은. 남자아이는 아무 생각 안 하고요. 그래서 남자들은 스트레스를 제거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없애버린다 그랬어요. 스트레스를 없애니까 상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남자는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스트레스가 쌓여야 상처가 되거든요. 근데 매번 있을 때마다 없애버렸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쌓일 상처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는 상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처 기억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울증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가 재밌고 좋아하는 것만 찾아갑니다. 근데 여자는 상처를 다 기억해요. 왜? 치료하려고. 요걸 치료할 때 행복해지거든요. 남자는 스트레스가 제거될 때 재밌고 즐거워지고 여자는 상처가 치료될 때 행복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이끼리는 서로 힐링을 하게 되고 치료를 해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행복은 싸워야 생겨요. 좋은 거는 행복이 아니에요. 좋은 거는 서로에게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 청소년들한테 물어봅니다. 부모님과 한 번도 말다툼을 안 한 우리 청소년들이 있어요. 부모님과 한 번도 말다툼을 안 했어요. 부모님과 자녀가 요 두 사람이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관심이 없는 거야. 내 아이에게 관심이 없는 거야. 내 아이에게 잔소리 한 번 안 하고 뭐 한 번 안 하고 그리고 왔어. 부모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선생님 형, 우리 엄마는요 맨날 나만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우리 아빠는요 세상에 조금만 뭐라 그러면 이 시끄러 이 새끼야 그리고 혼나고 맨날 저 이래요. 왜 그래요?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세상에 사랑은 관심인데 관심이거든. 관심이 만든 말이 뭡니까?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남보다 못해요. 함께 살고 있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너무 슬프잖아요. 왜? 이 무관심, 관심이 없으면 스트레스가 힐링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상처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남자에 관련되는 부분을 진행을 할 때 이혼을 하거나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재밌어 보일 것 같죠? 아니에요. 혼자는 못 있어요. 불안해서.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와 자식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서로 말 한마디 안 하고 상처를 주고받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주고받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그러면 무관심한 관계예요. 아니면 또 하나가 있어요. 관심은 서로 되게 많아요. 그런데 안 싸워. 왜 안 싸울까요? 둘 중에 하나가 참아버리면 돼요. 그냥 눌러놓는 거예요. 표현도 안 하고 꾹 참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터져요? 이거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터져요. 그죠? 치료 언젠가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꾹 눌러놔요. 대체적으로 누가 눌러요? 부모보다는 아이들이 눌러놔요. 그래서 우리의 범생이들이 있어요. 아, 범생이 하면 좀 이상하고 말이 좀 비속어니까. 부모 말 잘 듣고 진짜 얘는 잔소리 하나 할 이유가 없어요. 부모 말 잘 들어. 성적도 공부도 잘해. 그냥 뭐든 다 잘해요. 뭐든 다. 내가 잔소리 할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잘해요. 왜? 왜 잘할까요? 꼭 참는 거예요. 꼭. 이 아이가 만약에 성인이 돼서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면 그동안 참아놨던 거 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린 시절에 쌈박질하고 완전히 막 난리 났던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청소년들, 비행 청소년이라고 하는 그 아이들하고 그 다음에 정말 잔소리 한 번 안 듣고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잘 성장해왔다고 얘기하는 그 아이들하고 성인이 됐을 때는 어떤 차이가 나겠냐? 한번 생각해봐요. 성인이 되고 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땐 이제 가정폭력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땐 그게 다 터지는 거예요. 안 견뎌요. 왜? 견딜 줄만 알았지. 그리고 치료하는 방법, 스트레스를 힐링하는 방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 타인한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범죄가 되는 거예요. 타인한테 하면 범죄가 돼요. 여러분들 타인, 처음 본 사람한테 야, 이 새끼야라는 얘기가 막 공을 여러 번 들 것 같아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주먹 한 번 왔다 갔다 버리면 내 아이한테 한 대 때리듯이 지나가는 타인한테 한 대 때리면 어떻게 돼요? 그걸 폭력이라고 해요. 폭력. 그래서 가정폭력도 폭력이고 밖에 나가서 하는 것도 폭력이에요. 근데 왜 발생을 하느냐? 바로 이 눌러놨던 게 터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즉 남자는 스트레스를 제거시키려고, 여자는 치료하려고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는 행동들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사이에는 이게 있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집에를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면은 이 그림, 요 그림 있었죠. 요 그림을 정확하게 기억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아이가, 내 남편이 또는 내 아내가 표현했던 거를 한번 여기다가 한번 넣어봐요. 여기가 엄마고 여기 딸이야. 그러면 내가 표현했던 거는 말고 딸이 표현했던 거를 여기다 그대로 한번 넣어보세요. 내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상대방한테 물어봐요. 뭘 기억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다 딱 놓고 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냐면, 이 아이가 또는 내 배우자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하는 걸 정확하게 알게 돼요. 정확하게. 우리가 이거를 모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사랑하는 사이는 반드시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아이에게 굉장히 혼을 많이 내고 짜증을 많이 내고 신경질을 많이 낸다. 그 얘기는 뭐예요? 부부가 서로 힐링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90점을 맞았어. 엄마가 기분이 너무 좋을 때는, 부부 사이가 너무 좋을 때는 90점씩이나 맞아서 너 뭐 먹을래? 맛있는 거 해주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90점을 맞았는데 어제 남편은 한판 했어. 근데 이게 안 풀렸어만. 그런데 아이가 90점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 옆집에는 100점 맞았는데 이 새끼는 그날 뒤집니다. 근데 아이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잖아요. 엄마 잘못도 아니잖아요. 왜? 엄마는 치료하려고 한 것밖에 없잖아요. 누가 치료 안 해줘서? 남편이 치료 안 해줘가지고.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 여기다 이렇게 앉혀놓고 교회 가면, 아싸, 집에 가서 이제 엄마가 잔소리하면, 엄마, 어제 아빠랑 싸웠구나. 응? 아빠랑 싸웠지?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엄마가 잔소리하고 있는 게 더 이상 스트레스의 작용을 안 하게 됩니다. 아니까. 엄마가 지금 가장 그래도
나를 믿는구나, 사랑하는 사이라고 저렇게 무의식적으로 나에게 상처 치료해달라고 표현을 하네? 라고 생각을 하면 애들이 달라집니다. 이 말 한마디가 애들을 엄청나게 힐링을 시킵니다. 알면 힐링이 돼요. 근데 모르니까 힐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의식에서는 분명히 나한테 이렇게 한 거야 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이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에서 여자 청소년이냐 남자 청소년에 따라서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그럼 우리 집 얘기하고 있다 그래 다들. 우리 집 얘기. 뭐 사랑하는 사이. 아니 우린 사랑하는 사이 아니니까. 세상에서 엄마 아빠가 나를 제일 싫어해. 내가 정말 어른 되면은 엄마 아빠 절대 안 볼 거예요 라고 과감하게 주장하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논리로 쭉 설명하고 사랑하는 사이네 라고 얘기하면 말도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엄마 한번 모시고 와봐.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해줍니다. 이걸 똑같이 설명하면요. 엄마는 대성통곡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내 남편에게 내가 치료하지 못했던 걸 고스란히 내 아이에게 줬다는 걸 딱 인식하는 순간부터 내 아이가 달라져요. 엄마가 달라져요. 그래서 아이들이 힘들고 어렵고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고 하는 거는 바로 부부가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서로 스트레스와 그 다음에 상처 치료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아이들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잔소리 많이 하게 되고 짜증을 많이 내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서로 힐링이 되면 하나께도 얘가 진짜 잘못한 것만 잔소리를 합니다. 아이가 잘못되었을 때만 잔소리를 하고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남편한테 상처받고 누구한테? 아이한테 풉니다. 근데 풀리나요? 안 풀려요. 치료가 안 돼요. 이 사랑하는 사이 관계에서는 치료에 관련된 법이 바로 뭐냐면 부모는 자녀를 힐링시켜줘야 되는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자녀는 아직 성인으로서 자아가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녀는 이 의무를 바탕으로 해서 뭘 가지고 있냐면 자아를 만들어가 스트레스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상처를 입었을 때는 어떻게 치료해야 되고 뭐하고 이런 거를 배워나가야 되는 뭐만 있어요? 권리만 있어요. 자, 권리만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권리만 있는 아이들에게 너는 이런 의무가 있어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왜? 왜 얘기합니까? 의무를 가진 사람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되니까 자녀 보고 의무를 가지라 그래요. 아이들은 의무를 가질 때가 아니에요. 아이들은 자아를 형성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실수하고 뭐하고 그러는 거는 혼은 내야죠, 당연히. 그리고 너는 실수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 정도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힐링이에요. 힐링. 직장이든 선생님이든 청소년들이든 바로 남자는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무의식이 작용하고 여자는 상처를 치료하는 무의식이 작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무의식이 작용을 하면서 표현을 합니다. 이거를 상대는 인식을 해서 의도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의도했다고. 그리고 여기 똑같이 무의식으로 표현을 한 것을 인식으로 의도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상처와 스트레스는 과연 누가 만든 걸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와 상처는 누가 만든 걸까요? 자기 자신이 만든 거예요. 상대가 준 상대 탓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이 만드는 거거든. 문제는 뭐냐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집으로 가시게 되면은 요 그림을 그려놓고 남자는 스트레스 제거 표현. 요 표현이 남자는 스트레스 제거, 여자는 상처 치료. 여기다가 남자는 스트레스 제거, 스트레스 상처 치료, 그리고 무의식. 절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야. 여기도 무의식,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야. 여기에다 넣어놓고 엄마 아빠가 또는 내 아들, 딸이, 내 배우자가 표현한 걸 한번 거기다 턱 집어넣으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사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 사랑을 느껴보세요. 뭘로? 스트레스로. 뭘로? 상처로. 한번 느껴봐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 하나가 엄청난 역할을 해요. 욕쟁이 할머니 제가 예를 많이 듭니다. 욕쟁이 할머니가 있어요. 갔더니만 손님이 왔어요. 손님 오면 어떻게 합니까?
어서오세요. 인사를 합니다. 왔냐? 뭐 이런 집이 다 있어. 그 물그릇 하나 툭 던지면서 뭐라 그래. 빨리 주문해. 뭐 먹을래? 예를 들어서 더 험하게 가볼까요? 더 험하게 가면 안 되지. 청소년들도 있는데. 그래서 기분이 무지하게 나쁘겠죠.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이제 들어갔어. 그때 옆에 종업원이 이렇게 오더니 죄송한데요. 저분이 연세가 좀 있으면 음식맛은 좋고 연세가 좋은데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저렇게 가차없이 해요. 그런데 뭐를 합니까?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정색을 하고 어서오세요. 주문 이렇게 받는데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와서 그래? 많이 먹어라. 뚝 집어던졌어. 처음 봤는데 그 다음에 그게 뭘로 들릴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뭘로 들릴까요, 여러분에게는? 오, 친근감 있게 들리는, 왜? 우리 엄마가 나한테 신경질 부리고 짜증내는데, 우리 엄마가 왜 저렇게 이쁜지 모르겠어.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나한테 짜증 부리면서 치료해. 알았어, 우리 엄마. 내가 치료해줄게. 엄마, 화도 못 내요. 화가 안 나요. 그리고 엄마는 행복해요. 내가 내 아이 참 잘 키웠구나. 욕해놓고도. 그리고 힐링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모르는 것과 아는 것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진주에 이런 센터를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교육을 하는 이유가 간단해요. 이거는 인간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거든. 이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 다음에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데 그냥 알려만 주면 되거든요. 그럼 그들 스스로들이 다 힐링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왜 행복할까? 몰라요. 제가 알게 뭐예요. 나 사랑하는 사이 아닌데. 사랑은 니들끼리 하세요. 저는 집에 가서 할게요.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여기 앉아서 계속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단순한 건데 몰랐던 것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남자의 스트레스 제거와 여자의 상처 치료 무의식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표현되는 이 관계에 관련되는 거 두 가지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 이 얘기는 지구상에 아직 없습니다. 지구상에. 그래서 서울에서 그리고 여 진주에서 두 군데서 이걸 다루고 있어요. 지금. 청소년들 이거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몇 가지만 더 추가를 해놓으면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 방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 아이들이 그래요. 선생님 내가 왜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는지 그 꼴통이 죄송합니다. 제가 비속어를 좀 잘 쓰는데 그 아이가 그런 얘기하면서 제가 왜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야 네가 공부가 하는 거지.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부가 이렇게 재밌는지 처음 알았대요. 그 공부하라 해도 안 하던 애가. 왜? 이거를 아는 순간부터 엄마가 다르게 보이고 아빠가 다르게 보이고 내 함께 가는 사람 우리 선생님이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야, 너 이놈 새끼야 말가지고 이제 여자 선생님이 와서 막 아침부터 막 신경질 막 표정이 안 좋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어제 집에 무슨 일이 있긴 있었나 봐, 그제? 이 청소년들이 이거를 알면요. 우리 선생님이 딱 와서 앞에 침에 표정만 딱 봐도 우리 선생님한테 무슨 일, 선생님 힘내세요. 이 한마디면 힐링이 돼요. 그 선생님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거기에 내 제자들에게. 그런데 선생님도 더 재밌어요. 선생님들이 이걸 알잖아요. 그러면 자기 말 한마디 그리고 나의 표정 하나에 의해서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내 제자들과 나는 무슨 관계예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근데 왜 이거를 서로에게 탓을 돌리면서 학생은 선생님 탓으로 돌리고 선생님은 누구 탓으로? 학부모 탓으로 돌리고 서로를 탓하면서 보내는 게 왜? 몰라서 그래요. 이게 아주 단순한데 지금 인간의 마음이 작용하는 건 굉장히 단순해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인간이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용해요. 요거를 가지고서 오늘 가서 그림 크게 그려놓고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들 아이랑 한번 같이 거기다 넣어놓고서 얘기해봐요. 그러면 많이 바뀝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직장인이 됐던 선생님이 됐던 또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힐링을 하고 어떻게 행복을 할까 이 관련된 내용으로 얘기를 할 때 오늘의 핵심은 이 두 개입니다. 무의식이 작용하는 것, 그 다음에 인식과 표현이 인간관계, 사랑하는 사이에게는 어떻게 작용되는지 이 두 개만 있으면
아이들 치료도 되고요. 부부관계 치료도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도 정말 신명나게 공부를 하고 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진짜 스승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많이 강연을 많이 하러 다니는데 이거 말고도 물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제한된 시간 안에서 얘기를 하게 되다 보니까 요 두 개만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질문하시면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걸로 오늘 강연에 관련되는 부분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